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지만 혼란을 겪을 때 일제가 그 어떤 인물보다 두려워한 한 사람이 있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의열단 의백 김원봉이다. 영화 암살에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는 한마디로 강한 인상을 남긴 역사 속 인물. 그런데 우리는 영화 속 이미지 말고 실제 김원봉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는 약산 김원봉 장군의 발자취를 쫓았다. 오마이뉴스 소속으로 임종로도 탐방단을 꾸려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중국을 계속 답사를 이어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즐거움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토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신 분 감사드리고, 오늘은 약산로드입니다. 약산로드예요. 여러분 약산 누군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아니까 오셨죠? 그죠? 약산 김원봉을 뜻하는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임종로드는 4,000km였습니다. 상하이부터 충치까지 쭉 직선으로 그었을 때 4,000km였는데, 제가 임시정부를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이 독립운동가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애써 외면했던 김원봉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상하이에 내리자마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임시정부 임종로드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약산로드도 내가 언젠가 쓰리하고 마음을 먹었고 딱 2년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이 사진은 1938년 10월 10일 우한이라는, 중국의 혁명의 도시 우한이라는 곳에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조선의 이름을 단 정식 군대가 창설이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용대라 명명된 이 피켓 뒤에 김약산이 있고, 그리고 윤세주가 있고, 우남 선생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최창익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루트를 보여드릴게요. 길죠? 7,000km가 우리 이사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다닌 거리를 따지면 길어요. 이 골목길에서 왔다 갔다 한 것까지 치면. 근데 밀양에서부터 서울, 평양, 심양, 지린, 장춘,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광저우, 우한, 구일인, 치장, 충칭까지 해가지고 약산이 실제 다닌, 근데 물론 이게 이 순서대로 안 다녔습니다. 막 난징 갔다가 상하이 갔다가 심양 갔다가 장춘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직선으로 그었을 때 보니까 정확하게 밀양에서부터 충칭까지 7,06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딱 잘라서 임시정부 임종로드의 2편이니까 약산로드 7,000km로 가자 해서 명명이 돼서 2년 걸렸습니다. 2017년에 출발해서 2019년 8월 29일 경술국지 때 책이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고, 아시다시피 제가 올 1월에 또 책을 한 권 더 냈어요. 희대의 명적, 바로 임종로드. 일생에 한 번은 백범의 계단에서라는 이 카피가 이제 이 백범의 계단이라는 말과 임종로드가 정부 공식 행사 언어가 됐어요. 외교부에서 행사를 가는데 이제 임종로드 투어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독립운동 투어 간다 그랬는데 이제 임종로드 투어 간다 그러고, 우리 방금 전에 차영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영규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1944년에. 그래 안타깝게도 아버님께서 해방 후에 그 다음 달에 9월 달에 이제 차영규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고, 이 계단에서 이 계단을 딱 보니까 이게 2017년 12월 1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 요인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1945년 11월 3일에 해방 3개월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내각 요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딱 이렇게 한 장을 보는 순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랑 김구 선생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왜 표정이 왜 안 좋을까? 나도 여기에 서야겠다 라는 생각이 출발이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임종로드를 쓰는 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이렇게. 이 코스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그 직선으로 따졌을 때 거리가 4,000k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하이에서 32년 4월 29일날 윤복일 의사의 의거 후에 임시정부의 대장정이 강물이 있던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코스대로 해서 나왔을 때가 이 코스가 나옵니다. 물론 9일은 약간 좀 뺐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랑 이 앞에 있는 우리 김현석 씨랑 우리 오마이뉴스 직원이거든요.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제가 이거 후배들이랑 다닐 때 20박 21일 걸렸거든요. 고속열차 타고. 근데 이걸 7박 8일로 요즘에 만들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비행기를 타고 가요. 이렇게 고속철로 막 300km로 막 달려가지고 아침에 7시에 일정 출발해서 밤 12시에 막 집에 들어가는 코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이 임종로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임종로드는 안 가져오셨어요?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임종로드라는 좋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행을 다니라고 만든 책이에요. 임종로드는. 오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레어템 그 배지거든요. 조선의 용대 배지인데 우리 선생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청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약산로도 그렇고 임종로도 그렇고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책이.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냐? 청년들이 실제 여행을 가라고 만든 책이 임종로드와 약산로드예요. 제가 이 코스를 보는 순간 이 묵직하고 무거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든 청년들이 좀 더 실제 가서 한번 느껴보자. 정말 힙한 여행을 한번 느껴보라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책이고 1년이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임종로드가 아니라 약산로드니까 이 출발점 밀양에서부터 충칭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몇 시죠? 3시 25분이군요. 최대한 맞춰서 해볼게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시작점, 밀양. 여러분 약산 김원봉이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898년생이거든요. 근데 김원봉이 제가 여기서부터 막혔어요. 3월 14일생이냐 9월 28일생이냐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해요. 소위 말하는 그 위키피디아라는 그 위키피디아를 필두로 하는 막 여러 정보지에서는 다 9월 28일이라 그래요. 근데 밀양에서는 3월 14일이라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서 보면 생일이 언제로 나오냐? 9월 28일로 나와요.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니 도대체 생일도 언제 이 독립운동의 거두인 이 김원봉의 생일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서운에 대해서도 진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냐? 밀양 보통 공립학교 출신 아닙니까? 학적부를 받습니다. 언제일까요? 3월 14일입니다.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밀양에 작년부터 주구장창 밀양에 계속 갔어요. 밀양 멀더라고요. 밀양이 꽤 멀더라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 지금 창원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밀양 KTX 타고 가도 멀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밀양이 제가 처음에 딱 내렸는데 밀양역 진짜 우울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밀양 출신 계신가요 혹시? 다행히 아직 안 계시군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내려서 이걸 딱 찍었는데 제가 밀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도시인데 밀양에 갈 때마다 제가 고개를 제대로 못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내 1동이고 여기가 내 2동이에요. 밀양의 중심에 구도심입니다. 밀양의 중심에 600m짜리 하천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해천이라는 하천이에요. 이 해천을 중심으로 여기가 내 1동, 여기가 내 2동인데 이 주변에 서운을 받는 독립운동가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 좀 더 쓰세요. 좀 더 쓰세요. 물론 밀양을 중심으로 밀양시에서 따졌을 때는 훨씬 많은데 이 내일동과 내이동 중심으로만 따졌을 때도
아마 전국 밀집도로 따지면 최고일 겁니다. 20여 명 맞습니다. 20여 명이고 물론 18명이 서운을 받았는데 여기에 제가 왜 더 20여 명이라고 말을 하냐, 약산이 추가돼야 되니까. 내일동과 내이동을 연결하는 이 밀양 해천에서, 요 해천에서 김약산과 윤세주가 여기서 서로 멱을 감으면서 놀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 동네예요. 여기에 백민 황상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의열단원들이 이 주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해천에 있는 그냥 벽에 걸린 서운을 받은 사람들의 지금 82명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78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79명이군요. 79명으로 돼 있는데 82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밀양 해천을 중심으로 내이동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명의 독립운동가가 아시다시피 석정 윤세주와 약산 김원봉입니다. 둘이 얼마나 가까이 살았냐면은 약산의 집에서 석정한테 소리 지르면 들려요. 그냥 바로 뒷집이에요. 그냥 바로 뒷집이에요. 여기가 약산의 집이면은 석정의 집은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둘이 4살 차이가 나거든요. 진짜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놀았어요. 근데 평생을 같이 다녀요. 평생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올해 지금 37살인데 제 20대를 가득 채웠던 독립운동가는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없었습니다. 제 20대를 가득 채웠던 인물은 체게바라였어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에르네스토 체게바라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는데 저도 김약산 알고 있었죠. 근데 잘 몰랐습니다. 조승우랑 이병헌이 영화 2편으로 이 사람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약산 김원봉을 우리 역사 위로 그냥 끌어올렸어요. 그 뒤에 물론 활동을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지만 잘 안 해줘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끌어올렸습니다. 그 끌어올렸단 말이 뭐냐면은 자이든 타이든 조승우랑 이병헌이 영화 암살을 2015년에 내놓고 영화 밀정을 2016년에 내놓고 나서 밀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생겼어요. 여기가 약산 집이에요. 약산 집터. 2018년 3월에 밀양시가 12억 5천만 원을 들어간 이 건물을 사서 여기다 의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왜? 상품이 되니까. 여기가 김약산의 집이 있던 곳이고 여기가 윤세주의 집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근데 이 건물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카페였어요. 카페였는데 그래서 통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카페였는데 이 카페를 사장님이 안 파니까 파시라 해가지고 그 가격을 이제 건물채로 사가지고 여기다가 의열 기념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열 기념관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쓰레기장이 막 나뉘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최초에 갔을 때는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막 진짜 막 울분에 차서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밀양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항일 테마거리라고 말을 해요. 한 500m 됩니다. 500m. 이 해천의 거리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옆에 순대국집이 참 맛있어요. 꼭 가보세요. 그리고 제가 약산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참 독립운동가들, 우리 차이소 선생님도 그렇고 김진성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 난 놈들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특출을 났으니까 이 특출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어떻게든 행동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김원봉 한 10살 때부터 아주 그냥 진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 여기가 밀양, 지금은 밀양 아리랑 시장에 이제 입구거든요. 여기 원래 밀양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왜 밀양 초등학교가 이 자리에서 못 버티고 옮겼냐? 돌아보면 김약산 때문이야. 참 웃기죠? 아니 무슨 갑자기 뭐 이 낙성대가 별이 떨어져가지고 강감찬장군이 태어났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김약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김약산이 12살에 이제 서당을 다니다가 12살에 약산이 밀양 보통 공립학교를 들어가 편입을 한 거죠. 근데 1910년 당시에 이제 메이지 왕 당시에 아침에 11월 달에 이제 일장기를 나눠줍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를 뺏기고 3개월 뒤입니다. 일장기를 막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 약산이 그 비분관계한 김약산이 어떻게 하냐? 동네 그 꼬맹이들을 다 윤세주를 비롯해서 다 불러 모아.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출근해. 일찍 등교하죠. 일찍 등교를 해서 그 일장이들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아유, 좀 더 써요. 당시 화장실이 어땠어요, 선생님?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일장이를 어떻게 써요? 다 쳐박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교장이 왔을 때 그 아침에 왔는데 일장이 없어, 학교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잘렸죠. 김약사는 학교에서, 동네에서, 이 경남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12살짜리가. 일장기 똥통 투척 사건의 주인공으로. 난 놈이었어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김약사는 어린 시절 사진이 이게 그나마 이거밖에 없어요. 동아일보 사진인데, 제가 볼 때 20살, 21살 정도로 추정됐을 때 사진이에요. 까까머리. 근데, 밀양보통학교를 윤세주랑 같이 다녔는데, 잘 보세요. 퇴학당해요. 그죠? 1910년에. 그러고 나서 동화중학이라는 데를 가요. 여기는 원래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교장 전홍표를 만납니다. 이 전홍표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지만, 인생의 은사 같은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은 애국자거든요. 독립운동가였어요. 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는 독립정신을 막 그냥 강조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 만나서 김약산이 이제 불이 붙습니다. 윤세주랑 같이 이번에는 동네 청년단을 만들까 청소년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독립운동을 막 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학교가 폐교가 됐어. 동아중학교 폐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고민하던 이제 김약산이 1913년 집에서 그래도 장남이 11남매의 장남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도 잘 살아. 여관 출신이라 잘 살아요. 동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로 유학 보내요. 근데 고모 할머니 댁에 갔어. 근데 고모 할머니가 무당 출신이에요. 무당 출신이라 그 유명한 무당 출신이어가지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막 종들 부리고 막 잘 살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이렇게 종 부리고 살려면 당시에는 그 부역해야 돼요. 김약산이 볼 때 어때요?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지금 부역자가 때려치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삼형대사가 실제 훈련을 하고 했던 표충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육도 삼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법서를. 근데 거기서 이제 못 버텨. 얼마 못 있어. 전국 무전여행을 다녀옵니다. 당시 16살. 그래서 만난 사람이 부산에 내려서 김철성을 만나요. 16살이에요. 중3. 김철성을 만나가지고 이 김철성을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우리 이제 3.1혁명이 막 들불처럼 일어날 때 김규식 선생이, 우사 김규식 선생이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의 그 막 피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김원봉은 이 김철성을, 당시 김철성이 상하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3년 뒤입니다. 19살이에요. 김원봉. 김철성을 만나서 권총을 줍니다. 파리 가서 일본의 그 요인들을 죽이라고.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16살인 무전여행 중에 만난 김철성을 상하이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파리로 보냅니다. 근데 총을 잃어버려요. 거사 실패. 그리고 나서 이 무전여행 이후에 어디로 오냐? 인사동에 있는, 혹시 중앙고등학교 출신 있어요? 없으시구나. 가끔가다 있습니다. 인사동에. 이 중앙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냐? 평생의 지기를 또 만납니다. 김약수와 이 여성을 만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약산과 약수와 여성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산처럼 물처럼 별처럼. 중앙고등학교 동문들입니다. 얼마 못 다녀, 여기도. 어디 가냐? 1916년에 이제 조금 다니다가 김원봉이 볼 때 나라가 지금 뺏긴 지 벌써 6, 7년째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자기도 이제 18이야. 보니까 전 세계 흐름을 보니까 김원봉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군대를 통한, 전쟁을 통한 독립쟁취, 조국광복,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를 유치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생각할 때 당시에 1차 대전, 세계대전 와중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어디일까를 고민을 했어요. 당시 어디였을까요? 우리 선생님. 과학이 가장 부강했던 나라. 좀 더, 영국이랑 항상 사이 안 좋았던 나라. 역시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서 독일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써요? 그렇습니다. 덕국. 좋아요. 덕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약산이
중국 천진에 있던 덕화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왜? 독일까지 못 가니까. 우선 독일어를 배우자. 근데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집안에 아무리 몇관 출시라고 해도 돈이 있겠어요?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한봉인이 등장합니다. 한봉인. 아, 이거 기가 막혀요. 형이 한봉근이야. 의열단 창립 member입니다. 한봉인의 동생이야. 약산이 고민을 하고 있죠. 덕화학당 입학이 결정됐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 아, 친구들에게 막 토로를 해야 돼.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한봉인이 집이 그 밀양에서 장사를 크게 했어요. 삼촌집이. 그래서 그 월사금이라 그러죠. 그걸 다 훔쳐와가지고 김약산에게 줬어. 여러분 입학자금을 준 겁니다. 농담 같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김약산이 가요. 한봉이는 어떻게 됐을까? 얘기해드릴게요. 1919년.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덕화학당도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독일어를 6개월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천진을 거쳤다가 심양을 들여서 지림을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내려오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학교가 없어져. 돌아가려니까. 학교 폐교. 왜? 중국이 당시에 1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벽에서 가지고 학교를 독일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김약산이 어떻게 해? 갈 곳이 없죠? 고민. 이때 다시 이제 자기 중앙고등학교 친구들 김약수와 이여성을 불러 모읍니다. 야,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자.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어디야?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입니다. 이 금능대가 얼마나 지금도 좋은 대학이냐면은 내가 이 난징에 갈 때마다 우리 조선족 출신의 우리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 가이드 선생님들한테 여기 학교가 얼마나 좋냐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겁나 많이 다녔습니다 하면은 다들 놀래요. 아, 독립운동가들이 머리가 좋았군요. 다 이러면서. 왜? 지금도 중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가고 5위에서 10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최고 명문 대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신이 누구예요? 모양 영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약사는 여기에 그럼 왜 들어갔을까? 여기 학장이 누구였어요? 미국 사람. 1차 대전 후에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한 게 영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산이 뭘 해야 돼? 영어를 배우자. 친구들을 꼬드겨서 난징으로 갑니다. 그게 1918년이에요. 9월 달에. 6개월 다녀요.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둬. 지금 내가 여기서 영어 배울 때냐. 어쨌든 김약산은 5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중국어 상당히 잘했습니다. 일본어도 상당히 잘했고. 그래서 1918년에 9월달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과 2월달이군요. 6개월 다녔나요? 9, 10, 11, 12, 1, 2 그리고 6개월 다녔네요. 2월달에 아니다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인 자기보다 선배예요. 원래 김약수가 김두전 선생을 먼저 만주로 보내요. 근데 만주로 보내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을 사라 그래요. 왜 땅을 사라 그랬을까?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그 땅이 필요하다고 20살짜리 김약산이 친구를 시켜서 먼저 땅을 사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땅 알아보라고. 만주에다가. 우리 고국의 동포들이 많이 사는 그 만주에 가서 알아보라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 이여성이랑 같이 이제 난징에서부터 저 동북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3월 1일 드디어 뭐가 터집니까? 3일 만세운동, 3일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가는 그 3일 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이여성과 김두전이, 그러니까 김약수가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김원봉에게 토로를 해요. 야, 미안하다. 우린 여기까지다. 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헤어져요.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만나요? 45년에 만납니다. 이 사람들 두 명, 이여성과 김약수는 배신하지 않아요. 각자의 길에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김약수가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의 피해자 중심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아무튼 헤어지고 두 명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김원봉은 어디로 가냐? 시급무관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수학기간은 4개월. 졸업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목적은 하나. 폭탄 제조술을 배우고 동지들을 규합하라는 게 김원봉의 임무였고 목적이었어요.
신흥무관학교를 거쳐서 드디어 1919년 11월 10일 그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의열단이 중국 길림성, 지금 지린성이죠. 지린시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린으로 떠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될 밀양에서의 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박차정 지사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부인이죠. 맞습니다. 부산 동래구 출신의 박차정 지사입니다. 이게 박차정 지사의 묘예요. 이게 박차정 지사의 묘예요. 제가 이게 4월달, 3월 말에 가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안 서요. 때가. 공동묘지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묘가 누군지도 몰라. 평생을 독립운동하다가 총 맞아서 후유증으로, 전투 중에 총 맞아가지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박차정 지사의 아버지가 나라가 망했다고 자살을 했어. 오빠들 다 의열단이야. 집안 사람들 다 의열단, 아니 다 독립운동가야. 모진 고문을 당해서 1930년에 오빠 박문호의 의열단원이었던 박문호가 너 그냥 베이징으로 와라 해서 거기서 김원봉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투 중에 총격을 입고 44년에 충칭에서 죽습니다. 45년에 김원봉이 화장한 유해를 모시고 이 피 묻은 적삼을 가지고 와서 모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찾아가기도 힘들어. 근데 다행히 역사의 발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학생들이 독립운동가 박차정의 묘, 그녀에게 가는 길 86걸음. 제가 올라갈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야. 총을 들고 일제와 당당하게 싸웠던 독립운동가 박차정을 기억한다면서 학생들이 나서주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외면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 기사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밀양이 진짜 골 때리는 데인 게 박시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굿세어라 금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엄청 많아요. 노래가 신라의 달밤, 애수의 소야고,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1급 친일파. 얼마나 유명한 1급 친일파냐면은 혈서의 지원서라는 노래 만들었어요. 혈서를 써서 우리 천황폐하를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하라는. 밀양이 나온 최고의 작곡가라고 평가를 하는데, 밀양에서 여러분 최고의 관광지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3대 누각이라고 불리는 뭐가 있어요? 밀양 안 가보셨어요? 영남루가 있습니다. 영남루. 정말 멋있어요. 정말 거기서 이제 차 한잔, 술 한잔 먹으면서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영남루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 영남루 정문에서 불과 그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박시춘의 생가터가 있어. 그래, 이것도 진짜 빡쳐서 열받는데, 이 밀양시에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박시춘을 기념하기 위한 가요박물관을 어디다 짓는다고 한 줄 아세요? 김약산과 윤세주의 그 집터가 있는 항일테마거리 끝에다가 거기다가 가요박물관을 짓는데, 밀양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나서 들고 일어났어요. 저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갔어요. 가서 그 위치 그래서 이런 핑계 이걸 대더라고. 먹고 살려고 가요박물관 짓는다고. 진짜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걸겠대. 거시라고. 난 더 좋다고. 안 걸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보류됐어요.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가면은 이 비석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소리비예요. 막 음악이 막 애수의 소야곡이 막 들려. 비 내리는 부산정거장 이런 게 막 들려. 진짜 부셔버리고 싶어요, 진짜. 의열의 도시, 독립운동 서열받은 80명이 탄생한 밀양인데 감히 친일파를 기념해? 먹고 산다고? 여러분,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박시춘, 밀양 박시춘. 네, 지금 박일호 시장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이것도 관심 많이 가셔야 됩니다. 밀양은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는 지린으로 갑니다. 이 사진, 이 풋풋했던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이게 동아일보 사진이거든요. 약산,
이 인물이 여러분 20대 초중반에 20대 중반을 거치면서 몸값이 320억이 됩니다. 빈라덴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320억짜리. 키는 안 컸어요. 제가 좀 더 컸습니다. 165에서 7 정도. 그리고 여기가 의열단 창립지입니다. 중국 지린에 가면은 반신혼가, 당시 중국 시내에서 떨어진 반신혼가의 여관방이 있었어요. 약산을 비롯해서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100년 전에 지린에서. 그리고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의열단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의열단 창립 100주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국화꽃을 들고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 지금 동북증권이라고 오래된 증권회사 건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혼자 그래서 막 아이씨 뭐 진짜 뭐 씨발씨발 되고 막 있는 어떻게 혼자 사진을 막 찍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관심이 많아 주변에.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니까 와, 야 뭐하냐? 그래서 제가 또 중국어를 또 6개월 배웠는데 짧아요 중국어가. 팝하고 폈습니다. 그래서 썼죠. 여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영웅들이 여기서 했는데 못 알아들어. 팝하고를 열심히 썼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의열단 100주년이고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곳인데 가야죠. 여러분, 김원봉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는지 약산과 원래 지금까지는 약산과 13명, 약산을 포함한 13명의 동지들이 의열단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줬어요. 왜냐면은 박태원 선생이라고 약산을 북한에서 인터뷰한 책이 약산과 의열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박태원 선생이 누구냐?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예요. 아, 여기서 보통 아 하는데 다들 그 봉준호 감독, 그 괴물의 그 감독 이번에 그 어디죠? 깐이에요? 깐내에서? 거기서 대상 받은 사람. 네, 기생충으로 다들 여기서 보통 아 하는데 다 그러려니 하시는군요. 아무튼 거기 인터뷰에서 약산이 내 동지들은 창단 멤버로 13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1919년부터 나중에 50대 후반이 됐을 때 30년 전도 더 전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했어요, 약산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약산과 13명의 동지가 아니라 약산과 10명의 동지로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여기가 한봉근이 한봉인의 형이에요. 그래 한봉인은 모였어. 그날 모였는데 그 전날에 이제 창립하기 전에 모였는데 약산이 한봉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야, 돈 좀 모아와라. 여러분, 한봉인이 누구였어요? 덕화학당 갈 때 그 집안에 돈 끌어와가지고 준 그 친구예요. 돈 모으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 야, 너 미리 가서 좀 돈 좀 모아와라. 창립 멤버에서 제외됐어. 형은 이렇게. 근데 약산이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한봉인도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없었다 라고 나온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밀양 출신이에요. 여기도 밀양 출신이에요. 다 밀양 출신이에요. 그리고 10명 중에 과반이 밀양 출신이고 신흥무관학교예요. 약산이 왜 신흥무관학교 갔는지 알겠죠? 동지들을 규합하러 간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의열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약산의 나이 21살. 근데 여러분,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의열단의 의백이 됐어요. 의백, 큰 형님이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산이 1898년생, 약산보다 어린 사람들이 막 있어요. 1893년생도 있고 약산이 두 번째로 많군요. 근데 약산에게 의백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산에게 이름을 지어준 고모부 황상규라고 있어요. 백민 황상규라고. 그 사람이 의백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나와요. 아닙니다. 멘토였지만 의백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약산이 난징이나 이 천진에서 활동을 할 때 신의주를 거쳐서 이렇게 바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항상 그 위쪽에 있는 지린을 거쳐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 심양과 지린을 거쳐서 더
더 훨씬 돌아서 갔어요. 왜? 지린에서 고무부 황상규가 김자진 장군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고무부에게 실질적인 멘토 역할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 상하이에서 찍은 약산의 20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얼굴이? 여러분, 김약산을 떠올리는 독립운동가들이 항상 뭐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아. 김약산에게 성격은 항상 뭐 냉철하다, 뭐 냉혹하다, 안정적이다, 따뜻하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김약산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우리 선생님 뭘까요? 잘생겼다. 미남이다. 정정화 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김약산에다가 가로 열고 써있는 게 미남. 여성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남자. 어때요? 동의해요? 네. 잘생겼죠. 김기득 선생도 엄청 잘생겼어요. 이 정의소가 참 재밌는 친구인데, 네, 아무튼. 근데 재밌는 점은 의열단이 정말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물론 일정도 많죠. 근데 의열단의 그 창단 멤버들은 단 한 명도 배신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리고 이분이 황상규 고모부예요. 약산보다 8살 많았습니다. 내 이동 출신이에요. 뒷집 살았어요. 본적은 창원. 근데 막내 고모랑 결혼하고 나서 내 이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별명이 뭔 줄 알았어요? 관훈장이었어요. 별명이 관훈장이었어. 독립운동계의 관훈장. 기가 막힌 전략가였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고문당에서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있죠? 다 있죠? 대부분 김약산을 제외하고 1920년에 6월달 여름에 다 잡혀갑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다 잡혀가요. 초기에 창당 멤버 중에 김약산을 제외하고 다 잡혀가요. 1차 폭탄 의거가 실패합니다. 다 잡혀가요. 윤세주 다 잡혀가고 황상규 다 잡혀가요. 다 잡혀. 이재명이 다 잡혀가요. 김약산만 남아있었어요. 넌 의백이니까 다음 거사를 실패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실패는 일망타진당했어요. 부산, 밀양, 서울에서 일망타진당했어. 왜? 그놈의 밀정 때문에. 최종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밀정이 밀고 들어왔어요. 다 잡혀갔습니다. 8년에서 10년씩 감옥에서 적었어요. 그리고 다 돌아와서 또 의열투쟁이 또 합니다. 1920년 6월달에 그 김약산이 지린에서 있던 김약산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패해서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왜 상하이로 이동을 했을까?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고 지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약산도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나온 사진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여러분, 약산로드는 관광 가이드북입니다. 역사서가 아니에요. 가이드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드북입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이드북.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첫 페이지에 불법을 하라고 막 나옵니다. VPN을 켜라. 중국에서 카카오톡 해야 되죠? 구글 지도 해야 되지? 불법으로 해야 됩니다. VPN이라는 불법 우회 사이트를 여러분의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실제 중국을 여행하는 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관광 가이드북입니다.